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해방 직후의 인구 변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산 억제 정책 추진기 인구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억제 정책 추진기는 가족계획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1년부터 출산 억제 정책이 폐지되기 직전인 1995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출산 억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5주차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산 억제 정책이 추진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950년대 후반에도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1950년대 후반에는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 합계 출산율이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반면 사망률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이 낮으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총 부양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총 부양비란 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를 합하여 15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커진다는 건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한 것은 결국 출산율을 낮춤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억제 정책 추진으로 출산율은 얼마나 떨어졌고 인구는 어떻게 변동했을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출산율의 추세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합계 출산율의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1960년대 전반까지는 6.0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4.6까지 떨어졌고 1970년대 후반에는 3.0으로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이 되면 2.0 이하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2.0 이하로 낮아진 상태가 지속되면 인구는 감소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1960년대 전반에서 1980년대 후반 사이 25년 동안 합계 출산율은 6.0에서 1.6으로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합계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하락했으니 이 시기에 한국은 인구 변천 3단계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율이 이처럼 빠르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출산 억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5주차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하락을 출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선 혼인 연령이 상승했습니다. 그래프는 남녀 초혼 연령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남성의 초혼 연령은 1960년 25.4세에서 1966년 26.7세로 상승한 뒤 정체되다가 1980년대 이후
다시 상승하여 1995년에는 28.4세가 되었습니다. 출산율과 관련해 더 중요한 여성 초혼 연령의 경우 1960년 21.5세에서 1966년 22.9세로 상승한 뒤 역시 정체를 보이다가 1985년 24.1세로 상승했고 1995년에는 25.3세가 되었습니다. 35년 사이 초혼 연령이 남성은 3세, 여성은 3.8세 높아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초혼 연령의 상승은 특히 여성의 초혼 연령의 상승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단축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초혼 연령은 왜 꾸준히 상승했을까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교육 수준의 향상, 여성 취업 기회의 확대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초혼 연령의 상승과 함께 영유아 및 유소년 사망률의 하락, 희망 자녀 수의 감소 등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주차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영유아 및 유소년 사망률의 하락이 지속되면 희망 자녀 수가 고정되어 있어도 출산하는 자녀의 수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또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 자본 투자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자녀의 양보다 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 희망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1960년대 이후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출산율도 빠르게 변했지만 사망률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망률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기대 수명의 변화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남녀의 기대 수명의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남녀 전체 기대 수명의 추세를 보면 1960년에는 52.4세에 불과했는데 1970년에는 61.9세로 늘어났습니다. 10년 사이 기대 수명이 9.5세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980년 65.7세, 1990년 71.3세로 10년 사이 각각 3.8세, 5.6세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73.8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0년과 비교하면 35년 사이 기대 수명이 21.1세 늘어난 것입니다. 소득 수준 및 의료 수준의 향상 등이 이처럼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남녀 기대 수명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1960년에는 남녀의 기대 수명 차이가 2.6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성의 기대 수명 증가 속도가 더 빨라 1970년에는 그 차이가 6.9세로 벌어졌고 1985년에는 8.6세로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소 줄어 1995년에는 8.2세 차이가 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격차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여서 2020년에는 차이가 6세로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출산 억제 정책 추진기에는 출산율에도 사망률에도 급속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인구 규모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그래프는 5년 단위로
1960년부터 1995년까지의 인구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인구는 1960년 2,500만 명 정도에서 1980년 3,800만 명으로 증가했고 1995년에는 4,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5년 사이 인구가 약 80%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구해보면 1.7%에 이릅니다. 꽤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좀 더 세분해서 보면 1960에서 1970년대에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2.1%에 이르렀던 반면 1980년부터 1995년까지는 1.1%로 1960에서 1970년대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났으나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한 결과 인구 증가율이 1980년대 이후에는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한국 정부는 1996년부터 출산 억제 정책 대신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전환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전반이 되면서 인구 증가율도 많이 낮아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합계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95년 합계 출산율은 1.6이었습니다. 인구 대체 수준인 2.0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인구 대체 수준을 하회하기 시작한 것은 1984년부터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을 하회하기 시작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 중 하나로 인구정책 전환이 너무 늦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에 이른 시점부터 출산율 관리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리 있는 지적으로 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출산 장려 정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책 전환이 빨랐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출산 억제 정책 추진기 동안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진 결과 인구 구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960년과 1995년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1960년의 경우 저소득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소년층이 두텁고 고령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면 1995년 인구 피라미드는 중상소득 국가군에 해당하는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이 반영되어 있고 사망률도 낮아짐에 따라 고령층이 한층 두터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구 구성비를 보면 14세 이하 인구의 비율은 1960년 42.3%에서 1995년 23.4%로 2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반면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54.8%에서 70.7%로 16%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9%에서 5.9%로 2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총 부양비는 1960년 82.6에서
1995년 41.4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유소년 부양비가 급감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총 부양비의 이러한 급감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주차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출산율은 낮아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난 결과 한국인의 평균 연령도 상승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1960년에는 23.1세에 불과했는데 1995년에는 31.2세로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출산 억제 정책 추진기, 인구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출산율, 사망률이 빠르게 낮아졌고 인구 규모, 인구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 정책을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산 장려 정책 추진기 인구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